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웬만해선 이제 차를 타고 출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은 거의 포기해야 한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내용을 보는 내내 화가 좀 나더라고요. 일단 예상되는 문제로는 교통체증은 물론이고요, 국가적 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거 하나 때문에 도로가 마비될 거고, 이걸 모르는 운전자들은 단속에 계속 걸릴 겁니다. 범칙금 때문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도 많을 걸로 예상돼서 문제가 뭔지, 해결 방안은 없는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회전 방법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이전까지는 시범 운행이었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는 법이 확정돼서 단속도 하고,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도 물게 됩니다. 지난 7월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시작했잖아요. 이번에는 지난 7월에 시행된 개정안의 개선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개정안이 나온 다음에 뭔가 개선해서 내보내는 거면 내용 자체가 더 나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7월에 나왔던 개정안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건 보행자가 있든 없든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그림이랑 같이 볼까요? 전방 자동차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부터 보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잖아요. 그러면 차를 일시정지 시킨 다음에 보행자가 없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가 빨간불일 때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전방 자동차 신호가 녹색일 경우도 보면 얘도 똑같습니다. 이건 횡단보도 신호등 색깔하고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냐 없냐를 따집니다. 보행자가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횡단을 다 해야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없을 때는 완전히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일시정지를 무조건 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기준 자체가 너무 애매합니다. 차신호랑 횡단보도 신호가 어떤 색깔이든 일시정지 후에 간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지금 나온 기준상으로는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여기에 일시정지라는 기준이 추가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서행도 즉시 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라고 합니다. 이 속도가 대체 얼마인데요? 즉시 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속도는 브레이크 성능이랑 운전 실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이건 분명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될 걸로 보이고요. 범칙금도 냅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걸 명분으로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벌점은 10점이 부과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것도 괜히 자기 기준대로 서행을 했다가 사고가 나면 분명 운전자가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거고, 그리고 이걸 보행자를 위한 개정안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도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바보 같은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아마 서울에서 운전해보신 분들, 그 중에서도 출퇴근 시간에 운전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차로 하나만 제대로 기능을 못해도 30분 걸리던 게 1시간 반이 넘게 걸리는 게 출근 시간입니다. 이걸 체감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죠. 택시가 파업할 때인데요. 이때 김승현 편집장이 강남으로 출퇴근하던 때거든요. 평소에 1시간 반 정도 걸리던 게 이때는 도로에 택시가 없어서 새벽에 출근하는 거랑 비슷한 40에서 50분 정도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택시랑 버스 특성상 끝차로를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승객이 타고 내릴 때 정차를 해야 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택시 같은 걸로 예약을 잡은 사람들을 기다리려면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를 하고 있어야 한단 말이죠.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도로 가장자리를 주차장처럼 쓰는 택시들도 있고요. 버스는 출근 시간에 타고 내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정차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버스나 택시 뒤를 따르던 차들이 죄다 안쪽 차로로 변경을 해야 하죠. 가뜩이나 모든 차로가 밀려있는데 여기로 끼어들려면 차들이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야 하잖아요. 고속도로 정체를 얘기할 때 유령 정체를 얘기하는데 이게 일반 도로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맨 앞차가 멈추면 바로 뒷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그 뒤에 있는 차들도 연달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택시가 없는 날에는 도로 끝 차선이 막히는 일이 확 줄어드니까 차들이 차로 변경할 일도 없고 유령 정체도 안 생기고 차량 소통은 그만큼 원활해진 거죠. 이걸 실제로 느낀 차주들이 많아서 이 당시 기사도 여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가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체도 심각한 상황에 우회전하는 차들이 죄다 일시정지 해야 하니까 사실상 끝차로는 없는 차로라고 보면 되는 거죠. 끝차로는 우회전하는 차, 정차하고 있는 택시, 정류장에 서는 버스, 이런 차들이 모두 몰리는 차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만든 개정안이 맞나 싶은 건데, 두 번째는 이걸 보행자를 위한 개정안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만약 보행자를 진짜 위하는 개정안이라면 횡단보도 위치부터 바꾸자고 했을 겁니다. 아까 봤던 그림을 다시 볼까요? 이게 경찰청에서 직접 배포한 자료인데 경찰청도 이걸 아는 겁니다. 우리나라 횡단보도가 차가 회전하는 곳이랑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도로교통법 개정안하고 봤을 때는 교통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우회전 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게 있죠. 만약에 횡단보도가 회전하는 곳하고 멀다면 이 공간에 대기할 수 있는 차가 늘어납니다. 우회전하고 바로 좌회전을 하는 차들은 안쪽 차로에서 대기하면 되고, 바로 우회전을 해야 하는 차들은 끝 차로에서 대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행자의 횡단이 끝나면 녹색 신호를 받듯이 한 번에 출발하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차로 하나에 차가 몰려서 마비가 되는 현상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고, 무엇보다 횡단보도 앞에 차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차들이 더 안전하게 정차하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횡단보도가 가까우면 보행자 사고율도 당연히 높아집니다. 차가 회전할 때 A필러에 가려서 사람이 안 보이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은 횡단보도가 회전하는 곳이랑 가깝다 보니까 A필러에 가릴 확률도 높아진다고요. 그런데 횡단보도 위치를 조금만 옮겨도 건너는 사람을 거의 정면으로 보니까 A필러에 가릴 일도 없는 거죠. 횡단보도 위치만 옮겨도 수많은 문제점이 해결되는데 대체 어떤 논의를 거쳤길래 이번 개정안이 확정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횡단보도 위치를 옮기려면 돈이 많이 든다? 저는 솔직히 동의 못하겠습니다. 한 번에 제대로 법을 개정해서 나중에 다시 바꾸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어설프게 바꿔서 몇 년도 못 가고 이걸 다시 바꾸려면 도로랑 관련된 건 특히 비용도 많이 듭니다. 표지판도 바꿔야지, 도로에 칠한 페인트도 지우고 다시 칠해야지, 신호등 위치도 바꿔야지, 단속 같은 경우는 카메라 위치나 세팅값도 바꿔야지,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이미 지금 이런 식으로 낭비되는 세금이 얼만가요? 5030도 막상 해보니까 아니구나 싶어서 서울은 이걸 다시 60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했잖아요. 도로 관련된 건 항상 이렇게 빈틈이 많은데 이 빈틈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 왜 시행하냐 이겁니다. 세 번째는 이게 운전자들한테 끼칠 영향인데요. 이거 분명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차로 하나를 거의 막아버리는 수준인데 차가 안 막히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서울이나 수도권은 특히나 더 나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국가적인 손해도 막심할 겁니다. 차가 막히는 게 국가적 손실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통계 자료도 있죠. 교통혼잡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교통이 혼잡해짐에 따라 경제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도로가 막히면 물류 같은 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사람마다 인건비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교통체증 때문에 일을 제 시간에 못하고 이건 결국 인건비에서도 손해고, 이런 모든 걸 종합해서 나타낸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1994년에는 10조 원 규모였습니다. 2012년에는 30조 3천억을 기록했고 2016년에는 55조 9천억, 그리고 2021년에는 무려 59조 6천억에 달했습니다. 교통 관련 법안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대한 효율적이면서 운전자랑 보행자의 안전을 모두 책임질 수 있게 만드는 게 교통 관련 법안이라고요. 우회전 사고를 줄이고 싶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하라고 할 게 아니라 체계부터 잘 잡아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 지금도 우회전할 때 언제 멈춰야 하는지, 언제 가야 하는 건지 헷갈려하는 운전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차들 때문에 싸움이 날 가능성도 많습니다. 진짜 보행자를 위한다면 신호 체계를 미국처럼 바꾸던가, 이게 어려우면 횡단보도 위치부터 바꾸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신호 체계를 미국처럼 바꾸는 건 미국은 우회전도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회전 신호랑 횡단보도 신호도 순서가 바뀔 겁니다. 우회전하는 차랑 횡단보도 신호가 겹칠 일도 없으니까 사고도 줄어들 거고, 미국처럼 바꿀 수 없다면 아예 한 번에 점등되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동차 신호가 모두 끝나면 모든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차가 통행하는 시간, 보행자가 횡단하는 시간, 이게 완벽하게 구분되니까 차 대 사람 사고도 적어질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횡단보도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원하는 우회전 방식도 개편할 수 있고요. 교통체증도 분산시키고 보행자 사고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떻게 이런 건 하나도 손을 안 보고 일시정지하라고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실상 차를 타지 말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닐 때는 그나마 괜찮죠. 가뜩이나 막히는 도로를 더 막히게 만든다?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